트럼프 행정부가 일론 머스크와 손잡고 정부 효율을 극대화한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도지 프로그램은요, 미국의 거대한 정부 구조를 흔들고 더 나아가 전 세계의 경제, 규제,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의 배경이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느낄 수도 있는 DOG예요.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이렇게 갖다 붙인 건데 정부 효율부라고 할 텐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최근에 열리면서 테슬라, 스페이스X의 창립자로 유명한 일론 머스크가 정부의 한 부서를 맡아서 개선하겠다라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새롭게 나온 부서죠. 간단히 말하면 연방 정부의 방대한 지출을 줄이고 또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정부 부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도지요, 즉 정부 효율부는 기존의 관료주의를 축소하고요,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해서요, 정부 조직을 좀 더 기업처럼 운영하겠다라는 거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예산이 해마다 천문학적으로 커진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예산 규모만 보더라도 이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한데요. 이렇게 거대한 조직이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한다. 이럴 경우에 국민 입장에서는 내 세금이 얼마나 낭비되고 있느냐라고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도지가 출범 당시 내세운 핵심 목표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연방 지출을 절감하겠다라는 건데요. 최대 2조 달러에 달하는 연방 지출을 절감하겠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정부 운영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 효율성을 증대시키겠다. 기존의 어떤 관료주의를 혁신하고요. 기술과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라는 그런 목표였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가 정부 조직의 어떤 전형적인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어떤 혁신 기업가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 역시도 이 혁신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추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주요 정책 그리고 실행 계획에 대한 얘기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하느냐라고 하면요. 첫 번째는 연방 지출의 감축입니다. 최대 2조 달러라고 하는 매우 야심찬 목표를 걸었는데요. 이만큼 재원을 축소하려면 물론 당연히 사람만 줄이는 문제는 아니겠죠. 특정 부처를 폐지한다거나 또는 특정 부처의 역할을 축소한다거나 예산 항목별 우선순위를 다시 설정하는 등의 대규모 작업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이에 대한 반발도 상당했고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야 정부가 허리띠 졸라매고 낭비를 줄이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또 긍정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정책이냐? 불필요한 부처의 축소 및 폐지를 검토한다라는 건데요. 오래된 부처나 기능이 또 중복되는 부서들을 효율적으로 통합하거나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공무원 노조라던가 아니면 해당 부처 기능이 중복돼서 통합하거나 폐지 대상이 되는 그런 부처의 관계자들은 일자리 감소 또 정부의 공공 서비스의 축소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죠. 세 번째로는 AI 및 자동화 기술의 도입입니다. 그동안 정부 문서 업무가 절차 복잡한 거 그리고 또 수작업이 많기로 유명했잖아요. 이걸 대폭 줄이고 또 정부 문서 역시도 자동화 그리고 또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그런 계획인데요. 예를 들어 연방정부가 워낙에 많은 통계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이걸 또 AI 시스템으로 실시간 분석해서 정책 결정에 반영하면 효율성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겠죠.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물론 여기 들어가는 개발비라던가 아니면 투자비 추가로 많이 발생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이걸 감안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인건비와 어떤 실수요의 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을 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정부 규제 완화와 민간 분야의 협력 강화입니다.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어떤 여러 공공 서비스 중에서요. 굳이 이걸 정부가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것들 또 여러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민간에 위탁하거나 민영화하는 그런 방안까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장점이라고 하면 전문성과 효율성을 가진 어떤 민간 기업들이 서비스를 더 빠르고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이겠고요. 단점은 어쨌거나 이게 효율성만 극대화하는 그런 사기업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 공공성 유지라고 하는 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려가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요. 이 도지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텐데요. 꼭 미국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이다 라고 예상한다고 합니다.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지 먼저 미국 내 영향을 살펴보면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텐데 긍정적인 측면은 당연히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에 있어서의 효율화잖아요. 그러니 세금의 절감이라는 걸 기대할 수 있겠죠. 정부의 지출이 굉장히 줄어들 테니까 중장기적으로 조세 부담도 내려갈 겁니다. 그만큼 기업 환경이 좋아지겠죠.
거죠. 조세 부담이 내려간다는 것은 결국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조세 부담이 낮아지는 거니 기업 환경이 좋아진다는 것이고요. 또한 개인 납세자들의 부담도 줄어드는 그런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겠다라고 하겠죠. 그리고 또 긍정적 측면으로서 기술 기반 정부 혁신이라는 것을 들 수 있을 텐데요. 정부도 예외는 아니겠죠. AI, 자동화, 빅데이터 등이 정부 업무에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면 행정 처리 빨라질 것이고요. 또 효율화가 될 것이고요. 관료주의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겠죠. 반면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텐데요. 첫 번째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의 반복이겠습니다만 공공부문에 있어서 일자리 축소입니다. 다수 부서를 통합 폐지하거나 자동화로 대체하면 기존의 정부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게 당연히 불필요한 부서를 축소한다라는 면에서 이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 부분들 감안해야겠고요. 또 공공 서비스의 축소, 앞서 정부가 민간이 될 수는 없고 민간이 정부를 대체할 수는 없는 그런 속성이 있잖아요. 결국 정부가 민간 기업처럼 효율성만을 최우선으로 삼으면 뭐 이윤이 나지 않는 취약계층의 지원이라던가 복지 서비스, 이게 정부의 전통적인 역할일 텐데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있겠다라는 거죠. 또 해외 영향으로 놓고 봐도요, 한국까지 포함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제적인 면에서요, 미국 정부의 어떤 지출이 줄어든다라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경제 규모가 또 다소 축소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 정부가 사실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자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정부의 입찰이라던가 아니면 무기 구매라던가 각종 여러 연방정부 프로젝트 등등을 감안하면요, 이런 것들이 위축됐을 때 결과적으로 미치는 세계 경제 파급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또 AI 자동화 행정 모델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해외 정부들도 역시 이걸 빠르게 벤치마킹해서 도입할 수 있게 되겠죠. 한국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 방대한 행정 업무라는 면에서는 마찬가지로 이 부담을 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시도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무역과 외교 부분에 있어서의 영향도 있을 텐데요. 만약 미국이 이 정부 운영 효율화를 명분으로 해서요, 보호주의 정책을 또 강화할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 한국을 비롯한 해외 무역 파트너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예상이 나옵니다. 이미 트럼프 정부는 보호무역 정책을 적극적으로 뭐 관세 포함해서요 많이 거론하고 있죠. 그러니 이러한 도즈 역시도 그런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 내지는 의심도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AI 자동화 이와 결합된 관리 시스템이 해외 기업과의 협력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제한할지 또는 어떤 지점에서는 더 활성화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아직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요,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는 거죠. 자,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에서요, 일론 머스크가 주도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이 도지 프로그램 정부 효율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이 AI, 인공지능과 자동화라는 어떤 거대한 물결을 맞이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부 조직 역시 이러한 물결을 거스를 수 없다라는 것, 예외가 아니다라는 그런 방향을 보여준다 할 수 있을 텐데요. 시사점, 뭐 효율성이냐 공공성이냐에 대한 어떤 판단의 문제가 나올 것이고요. 또 미국의 정책 변화가 불러올 세계적인 파급 효과 그리고 기술 혁신으로 인한 어떤 구조 조정에 이어지겠다는 그런 기대가 평가해 볼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최근 미국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도지 프로그램에 대한 배경 그리고 취지 그리고 앞으로 방향에 대한 전망까지 한번 다루어 봤습니다. 내용 도움 되었기를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